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박영훈 위원이 나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민주당 청년 정책 그리고 앞으로 청년 정책 어떻게 바꿔야 될지 총선 앞두고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주요 타깃이 되잖아요, 결국은. 예전에 대선 때 20대 이제 20, 30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층의 마음을 다 끌어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아주 간발의 차로 패배하고 말았는데 그 부분을 좀 상기하면서 총선에서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써야 될지 이런 부분들 고민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박영훈 위원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직책이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총선기획단 위원도 함께 가고 계시죠. 청년 대표 자격으로 들어가신 거죠, 거기도? 청년이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포부나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쨌든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예. 지역구 의원들은 웬만해서는 민주당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일종의 선열이 낭자한 공천, 어떤 사람을 자르고 그 자리에 누굴 밀어 넣는다던가 이거는 사실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정치 신인이 현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번 총선 기획단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는 20대, 30대 청년도 있을 수 있고 40대가 있을 수 있고 50대 원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해서 경선을 통해서 좀 이 물갈이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또 지난번에 보면은 하위 10%에게는 마이너스 30%의 감산을 우리가 안건을 올렸고 오늘 아침에 당무위에서 통과됐거든요. 12월 7일 날 중앙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통과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만들어서 시스템 공천을 공고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총선기획단에 보면 15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 지금 이제 13명이시잖아요. 추가로 뭐 인선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만약 들어온다면 어떤 기준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있으십니까? 인선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13명으로 그냥 간다. 혹시나 추가 인선이 있다면은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화. 우리가 이제까지 신화를 좀 쫓으려는 경향이 예를 있었어요. 들면 양양자 의원 이런 분들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죠. 양양자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 이런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신화를 좀 쫓다 보니까 검증을 좀 철저히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저는 이제는 좀 에세이가 있는 사람을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야기가 있는 사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충분히 우리 정치권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뭐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 지금 청년들 문제는 주거하고 부채예요, 사실.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연애를 포기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엄청난 2천만 원, 3천만 원의 학자금을 지게 되고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서울에 와서 집값으로 70만 원, 60만 원 쓰게 되고 이 서울이 갖고 싶은 건 다 빨아들이는데 이 단물이 빠지면은 뱉어요. 한 30대 중반부터는 경기도로 다 빠지거든요. 집값도 높고 하니까 정말 20대 중후반의 짱짱한 인력들을 다 이렇게 빨아들이고 단물만 이렇게 쪽 빨고 버리고 이런 세태가 정말 망국적인 세태인데 이걸 해결을 하려면 어쨌든 지금은 부채와 주거 문제를 우리가 민주당이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에세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우리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사람들을 정말 대변할 수 있는 것을 민주당이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지 않나? 자꾸 막 변호사, 율사들은 많아요, 사실. 그렇죠. 거의 뭐 30분 가까이 되시는데 그런 사람 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좀 데려오자. 저나 이제 구현식 기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평범해. 셀프 추천이신가요? 우리 인재위원회에서 인재 추천을 받잖아요. 그 784명인가에 네. 저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셀프인지는 아닌지 모릅니다. 아니,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네. 아니 뭐 누가 넣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죠. 최정민이 넣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구영식 기자님은 내년 총선 후인을 위해서 총선기획단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이슈들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역시 정치는 사람이죠. 사람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봐서는 이제 민주당이 어떤 인재를 영입하는가가 지금 사실 이미 이제 국힘과 민주당은 그 인재 영입 네. 경쟁에 들어갔다고 이제 봐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아마 맞아요. 이제 12월 달 지나고 1, 2월 달이 되면 더 이제 하겠죠. 세질 텐데요. 저는 좀 이게 인재 영입이 총선 승리의 관건이기 때문에 좀 인재 영입에 좀 집중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정말 좋은 인재들을 좀 발굴하고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인재 영입위원장이 이제 이재명 대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조금 뭐 친명 인사들 풀 만드는 거냐 뭐 이제 이런 사실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인재 영입 위원장은 보통 사실 대표가 잘 맞지 않고 외부 인사가 맡거나 내부에서 좀 그 인재 풀을 좀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다양하게 인재 풀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을 보통 안 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당일 때는 온갖 분들이 사실 들어오려고 했었어요. 정말로 제가 아는 분만 해도 공무원인데 당에 들어오고 싶다 이런 이야기 했었으니까. 근데 야당이 돼서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좋은 분들을 모시려면은 정말 인재위의 간사인 김성환 의원이 가서 안 되면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 대표가 가서 직접 하는 것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 뭐 그 이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뭐 위원장을 맡고 안 맡고 상관없이 대표의 또 역할은 있는 거거든요. 만약 필요하면은 인재 영입위에서 대표한테 역할을 요구해서 사실은 뭐 삼고 초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민주당이 아무리 야당이지만 160여 석을 가진 제1야당이고 그리고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거대한 태행 때문에 내년 총선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국힘에 그렇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전 민주당에 충분히 인재 영입 러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총선에서 불리하면 모르겠지만 야당인데다 불리하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좋은 인재들을 충분히 당에서 노력한다면 영입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박경훈 의원은 네. 식당 운영하고 아, 있어요. 그럼요. 난 처음 들었어요. 아. 난 처음 알았네. 저한테 관심 좀 가져주세요, 형님. 저도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그래요? 우리 식군데 그래도. 어떤 식당이에요, 근데? 아, 원래 그 대학교 앞에 있는 포차예요. 식당은 아니고 포차? 포차인데 아침에 한 9시에 일어나서 좀 늦게 일어나죠. 9시에 일어나서 좀 오전 일정하고 점심 오찬 약속 있고 오후에 뭐 회의 있으면 회의하고 하고 한 5시쯤에 출발해서 새벽 3시까지 좀 장사를 해요. 그럼 뭐 잠을 별로 못 자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새벽 3시에 끝나서 집에 와서 원래는 기사 좀 보다가 책 좀 읽다가 한 7시에 자는데 원래 이제는 그러진 못하고 못하지. 자고 다시 또 일어나고 주말에 좀 많이 자요. 근데 힘드시겠네.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이제 자영업자시니까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안 자영업자로. 좋아요. 어때요? 어느 안 정도? 좋아요. 어느 정도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실 민주당 하는 거를 숨기고 하거든요. 아, 여기는 어느 분은 모르는군요. 아, 모르죠. 알릴 필요도 없잖아, 사실. 아니, 왜냐면 저도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총선 기획단 위원이 민주당을 민주당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현실적으로 홍길동이야? 예. 제가 어디 갔는데 네. 거기 사장이 국민의힘에 막 당직을 맡고 있고 막 공천관리위원이야. 그럼 안 가죠. 안 가고. 아니 그래야 숨겨야지. 애들이 네. 좀 와서 터놓고 얘기도 이야기해요. 하고. 네. 저 애들하고 친하니까. 네. 근데 장사가 좀 안 안 되거든요. 돼요? 좀 작년 통계 대비했을 때 한 20% 30% 빠졌어요. 저는 그래서 혹시 네. 이게 소문이 났나. 제가 민주당이 뭐 하고 그 걱정을 했는데 네. 다른 가게들도 다 안 되더라고요. 다 물어보는데 이번 학기에 다른 술집이 두 개가 문을 닫았어요. 여기 한 15개 내지 있거든요. 근데 한 곳은 케밥집으로 업종을 바꿨고 한 개는 가게를 내놨더라고요. 근데 내놨는데 안 팔려요, 또. 이게 참 애들, 학생들 경기는 가장 늦게 안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용돈을 받는 친구, 부모님이 자녀들 용돈을 가장 늦게 줄여요. 맞아요. 교육비도 가장 늦게 줄이고
또 알바하는 친구들은 알바도 가장 늦게 잘리거든요. 경기 안 좋을 때.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 학생 경기가 가장 늦게 안 좋아지는데 좀 느끼고 있어요.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 그럼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치 얘기도 나올 텐데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대부분 한동훈 장관도 궁금해 사실. 대부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네. 한동훈이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아 그래요? 한동훈- 한동훈 이렇게 종표는 띄우는 거야. 아니, 여론조사 보면은 네. 한동훈 장관 20대에서 여론조사 6% 나오거든요. 네, 네, 네. 이재명 대표가 막 15% 나와요. 근데 어디서 도대체 한동훈 장관이 인기인지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 뽑은 친구들 많죠. 뽑은 친구 많은데 지금 약간 후회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사실 본인들이 얼핏 생각했었던 대통령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뭐 술 먹고 걸리고 얼굴 빨개지고 걸리고 뭐 해외에 항상 있다가 방한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고영기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회의 그냥 계셨으면 좋겠다. 아. 안 들어오고. 제 얘기 아니고 고영기 기자 말씀. 예. 저도 제 이야기도 아니고요. 네. 아니 누군가 그런 보고서를 좀 용산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네. 아주 대통령이 좋은 원래 보고서가 해외에 될 것 계시는데 가끔 방한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예, 예, 예. 아 그겁니다, 그거. 방한 콘서트 같은 건가 싶기도 하고 대통령이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빈 방안인 거죠. 그렇죠. 예, 국빈 방안. 콘서트 여는 것처럼. 예, 예.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들 섞지 않겠습니다. 많이들 실망하고 계신다. 이 모든 이야기는 최진봉 아니, 무슨 교수님이 말씀이세요? 방송 전에 저한테 알려주신 거고요. 저와 관계없다고 밑에 자막 좀 넣어주세요. 최준봉 교수와는 풀샷 잡지 말아주세요. 말씀이세요? 자, 그 민주당 내 청년 관련 기구나 조직 활동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왜냐면 일반 이제 젊은층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제 지금 연석회의도 하고 계시니까 민주당 내 청년들을 위한 어떤 조직이나 구조가 있습니까, 좀? 기본적으로 공조직이 있죠. 뭐 대학생위원회도 있고 청년위원회도 있는데 예. 이 얼마 전에 랩 2030이라고 예. 특별위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뭡니까? 네. 어떤 조직입니까? 대학생위원회, 청년위원회, 정책위, 연구원이 좀 모여서 하나된 목소리로 좀 정책도 만들고 이벤트도 만들자라고 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청년 폴리마켓이라는 걸 지난주 화요일 날 런칭을 했거든요. 네. 뭐냐면 청년 정책 콘테스트인데 컨셉을 약간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책을 팔면 민주당이 산다.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달라라고 해서 접수를 받고 현장 본선이 또 있어요. 아, 본선은 그래요? 청년들이 나와서 셀링을 하는 거예요. 아, 청년들이 직접 네. 나와서 이재명 대표 앉혀놓고 우리 당의 구성원들 앉혀놓고 아. 연구원 사람들 앉혀놓고 예. 내가 이거 판다 사라. 정책 이거 파니까 사라. 네, 이런 셀링을 하는 건데 종국적으로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청년들이 여의도에서 여의도에 갇힌 그런 정책들 말고 본인들이 민주당에게 정책을 맡기지 말고 본인들이 만들어라 라는 의도고 이것을 시작으로 사실 매주 한 번씩 청년 관련된 의제들, 정책들을 던지려고 하거든요. 부채 그러면 문제. 채택이 되면 뭐 이렇게 뭘 상금 같은 걸 아, 줍니까? 그럼요. 300만 원 300만 원. 오, 네. 괜찮네. 할 만하네. 2등은 4명이고 200만 원씩 주고요. 오, 그곳에서 채택된 것도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고 기자님? 이런 활동. 아니 저도 이제 그 폴리마켓 그 론칭했다는 걸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제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좀 그 아이디어들이 좀 그 청년 조직 단위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는 그 청년이 아닌 분들의 단위에서 사실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청년 단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감각에 맞는 그다음에 정책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 총선이 지금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그 총선 공약용 정책들을 당에다 압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년들이 과감해도 돼요. 그럼요. 과감하게 던져놓고 약간 네. 시끌시끌하면은 청년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 충분히. 이럴 때 청년 써먹는 거지. 맞아. 막 공천 달라고 할 때 청년 쓰는 거 아니거든 사실. 맞아요. 사고 쳤을 때 방패하라고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도 사고 많이 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현수막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티저긴 하지만 이게 뭐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민주연구원하고 이제 뭐 그 회사하고 뭐 얘기가 뭐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무총장도 사과를 했고 대표도 직접 나오셔가지고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청년들의 마음이나 청년들의 호소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안 돼 있는가, 전략적으로 좀 부재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상의했으면 좋겠고 그 문구를 저도 기사로 봤거든요. 음, 기사로 보고 설마 했어요. 이게 공식적인 건가? 혹시 예시는 아닐까? 혹시 뭐 업체에서 예시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닐까 했는데 공식은 맞고 이게 결국에는 몇 명이 모여서 정말 대비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8명이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한 거거든요. 그게요? 네, 1년 동안 준비해서 그때 그런 게 나와요? 검증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의견들이 제시가 안 되니까 네. 그 안에서 네. 이 안이 나와도 문제의식이 없다 하면은 8명이 다 문제의식 없는데 하면은 그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비라도 아무리 지켜야 된다고 하더라도 당의 공식적인 공조직의 구성원이나 그런 청년들도 만나고 의견도 한번 구해보면은 네. 저는 그 프로젝트 자체는 괜찮다고 봐요. 그 다음에 연구원장인 정태호 원장이 백브리핑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개인이 요구하는 것, 개인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겠다. 유닛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만약에 경제, 주거, 반려동물 관심이 있다면 이걸 하나 모아가지고 제시를 하면 민주당이 정책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전반적인 유니버스인데 이게 참 자초된 건 아쉽죠. 그 결국 현수막 문제 때문에 이게 자초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신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현수막 논란이 있어서 그 문구를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선하네? 아, 그랬어요? 괜찮았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카피가 그 문장 자체가 사실은 지금 그 얘들의 문장이고, 예, 표현 방식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 지금 청년층의 어쨌든 간에 그 직접 드러내지는 않지만 사실은 내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예. 좀 역설적으로 아. 사실은 꼬집은 거, 역설적으로 사실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저는 처음에 상당히 민주당이 이렇게 신선한 카피를 네.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막 정치 모르겠고 뭐 경제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이제 이 라임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묘하게 약간 정치 냉소주의 그렇죠. 부추기는 듯한 이런 뉘앙스로 이제 아마 거기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겠고 의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메시지의 결과는 정치 냉소주의 그다음에 약간 20, 30대를 무시하는 듯한 뭐 이제 그런 게 니네들은 뭐 맨날 이렇게 돈이나 벌고 싶고 뭐 그런 거지 네. 뭐 이렇게 이제 읽혀질 소지가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죠. 이게 당이 국민들께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 문구가. 그렇죠. 이제 유권자의 어느 분은 그렇게 중얼거리는 거? 예.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세심하고 조심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비춰질지 하는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고민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메시지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까지 사실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네. 이게 총선 캠페인을 위한 또 메시지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그 박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사전에 좀 청년 조직이라든지 또 네. 청년 그 정치인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받아보는 과정을 거쳤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걸러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지난주에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2030의 경우에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20대는 63%, 30대는 67%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균보다 약간 높은 비율로 보여지고요. 근데 또 20대의 44%와 30대의 34%는 무당층, 그러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이렇게 했어요. 민주당 지지율도 보면 20대는 30%, 30대 36%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무당층으로 남아 있는 이 그 어떤 뭐 20, 30대 지지자들, 지지자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민주당 지지층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하는 게 고민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일단은 기회고요. 예,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예, 지금 대통령에게 굉장히 크게 실망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이분들이 주도해서 여론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건 사실이죠. 예, 근데 이렇게 기대가 커서 몰아줬는데
되치기를 당한 거잖아요. 뒤통수 맞고 그런 그런 거지, 상황에서 이분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건 당연하고 음.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 저죠 사실 제 나이인데 어떤 걸 요구하나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대변하고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해야 되지 약간 변칙을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변칙이라고 하면은 네. 어떤 한 가지 사안을 던져서 이 사람들 휘어잡겠다.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 네. 그렇게 변칙을 써서 우리가 이 한 번에 휘어잡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계속 어떤 걸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하겠다. 부채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일자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그래서 저는 청년 패스 3만 원 패스도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은 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내 삶의 정말 소소한 걸 바꿀 수 있는 작은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거를 계속 던지다 보면은 정말 총선까지 5개월 남았어요. 뭐 매주 뭐 격주로 한 번씩 이런 것들을 계속 소구하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신뢰는 단 한 번에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쌓아가면 된다고 봐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하나씩 준비하고 있다. 3만 원 패스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는 분도 네. 계시니까 소개를 좀 해주시죠. 3만 원 패스가 어떤 거냐면요. 예. 내가 매달 3만 원의 요금을 내면은 예.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을 정액권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책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예. 기존의 버스 회사나 지하철에 들어가는 예산들, 준공영제 예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합산하고 전용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책위에서도 6천억인가가 추가로 투입하면은 연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이미 기존에 교통 관련된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이 공영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잖아요.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나온 것 같아요. 손익희 기자는 이런 제안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항상 여기 나와서 지적을 네. 했던 게 예. 윤석열 지지도가 저런 정도인데 왜 민주당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나 안 난다. 답보 상태인가. 사실 이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순하게 무슨 청년 그 20, 30대의 무당층이 뭐 44%, 뭐 34% 이게 이것보다는 이거는 당 전체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당이 그러면은 청년층에 한정된 청년층을 겨냥한 어떤 정책을 구사하고 뭘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럼 이게 무당층이 줄어들고 그럴 거냐? 저는 그러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당 전체의 문제고 당 전체의 문제가 어쨌든 간에 좀 극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무당층은 줄어들 거고 또 20, 30대의 지지율이 좀 회복되면서 그리고 그럴 때 사실 거기에 맞게 이제 20, 30대를 겨냥한 그 정책과 이런 것들을 캠페인들을 사실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이제 지금 40분이 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청년 정치, 그러니까 민주당의 청년 정책을 먼저 구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인지도나 참신성, 이슈 파이팅이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다. 네.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내놓는 청년 정책들. 저는 그러니까는 뭐 대체로 선거 때마다 동원하는 동원 부대 성격이 좀 강하다. 강한 것 같고요. 청년층을.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공천을 주니 많이 뭐 이런 식으로만 사실은 일종의 딜을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그 아쉽고 그리고 저희가 이미 그 조국 사태 이후에 2030층들이 사실은 민주당에 등을 돌리면서 네. 지금 잘 돌아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좀 그런 것들인데 저는 지금 보면은 그 외국의 북유럽이나 아니면은 또 이런 데 보면은 거의 한 그 청년 정치인들, 청년 국회의원들 비율이 한 30%대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미국도 한 10%대고요. 그리고 영국도 한 18%, 뭐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 옆 나라인 일본도 한 8점 몇 프로인데 우리는 한 4%대밖에 안 되거든요. 4%.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그 조금 거대하게 본다면은 그런 청년 정치인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높이려면 사실 선거구제나 그다음에 지금의 국회의원 구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개혁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죠. 원래 사실은 비례대표를 늘려서 그 비례대표에 사실은 청년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당하고 하면 사실은 그 청년 국회의원들의 사실 비율들이 사실 높아지고 그들이 사실 충분히 이제 비례대표를 하면서 네. 능력을 인정받아서 또 지역구에 내려가서 다시 신임을 국민의 신임을 받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좀 그런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영훈 의원은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개발 잘 되고 있습니까? 네.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일단은 발표되는 것들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다. 사실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완전하게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건 인정해야죠. 맞아요. 그런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과정이다. 그런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자,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밤에 네.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영훈 네. 의원이 오셔서 출연료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출연 주시나요? 줍니다. 네, 네. 걱정하지 형님 마시고요. 주실 거 반 떼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안 되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